그런데 이 동아시아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 여기서 다시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중심이 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으로 보겠는데요. 인구의 이동을 보면 이동 경로가 어떻습니까?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은 사실 많은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인종적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다. 혈통상으로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도 일본에서 흘러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또 한반도에서 또는 한반도권이죠. 넓은 의미에서 만주까지 포함한 한반도권에서 흘러 들어간 인구가 대단히 많다는 걸 생각했을 적에 이건 지금 기원 전후에서 8세기까지를 그린 겁니다만 이 지역은 그렇게 고립되고 단절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동아시아는 세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00년부터 1800년까지 그때 이제 약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서양에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가 되겠죠. 이후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때도 이미 세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만 유럽과 그리고 남미의 교류가 눈에 띕니다. 특히 많은 화살표가 보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다. 중국이라고는 하나의 축. 그 다음에는 또 어디가 보입니까? 유럽이라고는 또 하나의 축. 그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의 식민지, 구체적으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 세력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죠. 어쨌든 동아시아가 오늘날 경제적으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처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동아시아는 언제나 세계 교역의 한 중심축에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동아시아를 탐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호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우리끼리만 하고 만족할 강의는 아닌 거고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가 이제 전쟁과 충돌로 얼룩졌었으니까요. 21세기는 동아시아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서로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기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종속 국가여야 할 것입니까? 일본이나 중국에게 끌려가는 국가여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사실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문명권과 동아시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아시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이기도 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표가 2012년 현재 세계의 군사비 지출 순위를 적어 놓은 거죠. 자료는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제출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결국 무기가 많다. 동아시아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2위고 일본이 5위고 10위가 한국인데 동아시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까지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건 뭐 영국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아시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즉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에서 큰 전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아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무역 마찰 얘기했습니다만 또 2, 3년 전에는 한국과 중국의 한국에서의 그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복잡했죠. 또 일본과 중국도 역시 일본의 그 난징 학살 등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섬 하나 있잖아요. 냐오이다오라고 하는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아주 심각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우리는 과거사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또 중국과도 조선족 문제라든가 서해 불법 조업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도 있죠. 그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어쨌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방위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해왔다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교역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높은 위상을 염두에 둘 때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될 그런 처지라고 생각합니다.